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한국은행의 지난 8월 경상수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8월 경상수지가 48억 1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 연속으로 흑자 기조가 좀 이어지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게 경상수지에 우리가 집착을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상수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경상수지라는 것은 국가 간의 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에 들어가는 요소들의 이동에 따른 대가를 주고받은 것, 이 모든 것을 합산한 것이라서요. 이것이 결국은 국가 경제 활동의 최종 성적표를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상수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상수지 흑자폭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37억 4천만 달러보다 오히려 흑자폭이 커졌거든요. 그 원인은 이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의 흑자폭이 커진 동시에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은 줄어드는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흑자는 낮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줄어서 흑자가 이어진 거잖아요. 그 경제 우려는 여전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상품 수지인데요. 상품 수지라는 것은 결국은 상품을 우리가 수출한 것에서 수입을 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품 수지의 흑자폭이 증가한 것은 상품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상품의 수입이 오히려 더 크게 21%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었으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 수지는 오히려 늘어나는 그래서 흑자가 된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갖다가 경제학에서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이요. 긍정적인 조짐이 좀 데이터에서는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출에 감소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요. 이 감소하는 폭이 7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14.6%였는데 8월 달에는 6.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수출,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수출 감소폭도 7월 달에는 25%에 달했는데요. 8월 달에는 2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그동안에 계속 부진했는데 저점을 지나서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입이 이렇게 이제 대폭 줄어든 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좀 국제 유가가 또 불안한 상태잖아요. 국제 정세의 그런 불안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제 유가가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수입이 크게 줄어든 이유, 상품 수입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사실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 원자재 가격, 특히 원유 가격이라든지 석탄 가격,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작년보다는 많이 하락했기 때문인 것이 하나의 이유고요. 또 다른 것은 작년 7월, 8월에 원유 비축 물량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쌓아놨기 때문에 올해 지금 추가로 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불안한 와중에 상승 추세로 돌아선 와중에도 에너지 수입액이 늘어날 이유가 없었던 그런 것인데요. 최근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를 하면 상품 수지의 흑자폭은 감소를 하고 이것은 당연히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상품 수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무역 수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 흑자폭이 줄어들면 이것은 국내 총생산 도 역시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하반기에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상저하고의 가능성이 좀 어두워지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국제유가 흐름이 또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이것도 유가 영향을 좀 받은 거였죠. 예, 맞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전월 대비로 봤을 때 9월 달에 0.5% 상승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럼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는 2.2% 상승을 했는데 이게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금 전체 생산자 물가 상승의 4분의 3을 설명한다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네. 특히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 무려 5.4%나 상승을 했는데 이게 생산자 물가 상승의 40% 이상을 기여했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유가 상승, 역시 유가 상승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5개월 만에 전년 동기 대비로 상승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했고 또 내일 새벽,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미국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역시 상당폭이 올랐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전망하기로는 전년 동기 대비로 3.6% 상승할 것이라고 원래는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산자 물가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 전망보다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요. 상승률이.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도 시장 전망치인 3.6%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그렇지만 관건은 역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미 연준에서 통화 정책의 효과를 볼 때 참고로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은 지금같이 뭐 중동에서 전쟁이라든지 산유국의 감산 결정 같은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식료품 가격도 기후 변화 기상이변 같은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그것뿐만 아니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발표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근원 CPI 지표 발표도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고물가가 길어지면 이게 긴축 기조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그럼 증시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텐데 일단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나요? 예, 참 상당히 어려운 경제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고물가가 되면 긴축 기조가 길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FOMC 미 연준에서 FOMC 회의 때 그 발언 내용을 기록한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의사록에 따르면요. 연내 추가금리 인상안에 대해서 연내 0.25%포인트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물론 다수였지만요.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라는 이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여기다가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사태라는 변수가 더해짐에 따라서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상 연내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미국 국채 금리에 반영이 돼가지고요. 미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0.1%포인트 하락을 하기 때문에 미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낮아진 것 이것이 호재로 받아들여져서 미국의 3대 지수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저희도 뭐 매일 코너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일 어려운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국내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 전망치를 좀 웃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는데요. 일단 그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2분기에 60조 원이었는데 3분기에 67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11.7%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분기에 6,700억 원이었는데 3분기에 무려 2조 4천억 원으로 3.6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도체 부분에서는 손실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사업 부분에서는 폴더블 폰의 그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익이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에서도 역시 폴더블 폰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이익이 증가를 한 그런 요인으로 지금 시장의 전망을 무려 30%나 상회하는 영업이익에서 시장의 전망치를 30%는 상회하는 호실적을 얻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보면 반도체 부진 영향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거였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개선이 좀 됐다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찍고 지금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부분에 지금 부문별로 영업 손실을 영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영업이익이나 손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 공개하지는 않았지만요. 증권사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 부분 영업 손실이 2분기만 해도 4조 4천억 원이었는데요. 3분기에는 3조 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메모리 반도체 감산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한 것이 지난 4월이었는데요. 원래 반도체 감산을 하게 되면 그 생산이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그 시차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AI 열풍이 불면서 AI가 쓰이는 고성능 서버에 들어가는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역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3분기에 메모리 반도체의 평균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3에서 4% 정도 상승했을 가능성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돼서 반도체 부분의 영업 손실이 줄어들면서 이것이 모바일 사업과 디스플레이 사업에서의 영업 이익으로 만회가 돼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호실적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그 10월 경제 동향에서 반도체 생산 회복으로 제조업 부진도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좀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점을 찍고 좀 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예,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예. 지금 경기 부진이 급격하게 완화될 것이라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지금 확산이 될지에 대해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달에도 KDI 발표에 따르면 생산이 전년 대비 8.3% 증가를 했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관건은 생산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가격도 역시 올라가야지만 반도체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이 수익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감산과 수요 증가의 효과로 3분기에 전분기 대비 3에서 4% 평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산도 8.3% 증가,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는 지금 KDI 전망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반면에 경기 부진, 반도체가 촉발해서 제조업도 지금 부진해서 회복이 돼서 우리나라 이제 경기 부진도 완화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기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이란이 참전을 하게 되면 뭐 중동에서 전쟁이 확산이 되면 뭐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종전이 안 된 예. 상황에서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 부진이 극복될 것이라고 낙관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기 부진 완화를 확신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